현재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사전투표에서 예.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예. 고 PD님이랑도 좀 네. 작업을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재명 후보를 네. 그렇지. 찍고 네. 그거를 이제 자기 뭐 예. SNS에 올린 예. 중국인 뭐 일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뭐 내용이 계속 지금 음.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뭐 이러면은 뭐 좀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네, 댓글도 예. 달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예, 물론 네네. 아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 네.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만 보지 말자 그랬듯이 예. 저 현상이 어떻게 보면요. 자승자박하는 그렇죠. 응? 그렇죠. 인과응보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네네. 그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모두에 그 말씀 드렸죠.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왔다고 하는 그 스티브 예이츠 그 선임 연구관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야 스티브 거기 서울에 가 있는데 벌써 엑스에 다 떠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런 스티브 예이츠가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들 부정을 해주고 불법을 저질러주면 예이츠와 그 동료들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그만큼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빼박 증거를 갖다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들이 자기를 속박하고 구속시키는 아마 그런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온 이번 미국 대표단이 아니고 그들은 전부 다 미국의 의회, 유엔의 국제기구 이런 모든 지역과 또 특히나 미국의 페더럴 거버먼트, 미국의 연방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써내는 보고서에 따라서 부정선거는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중국 공산당에 의한 범죄다. 이게 2020년, 2024년 미국 선거에서 확보한 물증과 함께 또 다른 빼박 증거로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아마 올 여름에 완벽하게 찢겨 발려나가는 것이 아닐까. 시진핑의 사퇴와 함께. 사전투표 네네. 지금 진행되고 분들이 있고 많아요. 예. 우리 네. 스튜디오 맞은편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주민센터에서 줄을 많이 서 있던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나가 계신 모든 그 감시관 역할 하시는 분들이 네네. 모든 상황을 다 체증해 주십시오. 체증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요. 결국에 이번에 와 있는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요원들과 전맥되는 자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그게 저도 네. 원장님이 해주신 얘기 예. 그 분명히 예. 이게 컨택이 있었을 거다. 이낙연 전 예. 총리랑 예, 그 예, 미국 예. 쪽이랑. 근데 그것도 네. 결국에는 예. 이렇게 현실적인 그 플랜도 예. 그 대안도 현실적으로 딱 나오려면은 예. 진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예. 계속되는 이런 감시 그리고 네. 자료 채증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네. 막상 결과가 됐는데 불이하게 해서 불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은 미국이 과연 움직일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우리 그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뭐 20, 30, 40대 다 해서 예. 아니 유도세자가 갑자기 출연을 해서 벌금 500만 원 때려 맞고 유죄 판결 받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어저께 있잖아요. 네. 사진을 누가 보내줬어. 사진이 이런 거야. 많이 돌아다니는 네. 이게 뭐냐면 아빠는 찢는데 엄마는 카드 긁는데 그다음에 아들은 어디 꽂는데 조카는 칼로 찔른데 이게 완전히 막장가족 종합 선물 세트야. 네. 막장가족 전성시대야.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고서도 만약에 국민들이 찌르고 꽂고 긁고 이러는 집구석을 갖다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5년은 어떻게 살라 그래? 한심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평균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슬라이드
랜드슬라이드 식의 김문수 후보 대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네. 완전히 요도세자 맞죠? 지금 너무 장안의 화제인 그러니까 거고. 사도세자가 아니라 요도세자래. 네, 네. 응?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은 뭐 누구야? 정조임금 아니야? 응? 해경궁 홍씨 아들. 네, 네. 그러니까 저쪽 집안은 해경궁 김씨가 있으면서 찌째매이가 있고 그다음에 찌째매이 아들 꽃모시가 있는 거네. 응?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그 요도세자의 이 기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요도세자 집안을 피해 가셔야죠. 네. 제가 또 하나가 약간 의구심인 거는 물론 이거는 네. 객관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거의 역대급이라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네.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네. 젊은 이렇게 그냥 직장인분들 네. 이 근처에 많으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네. 아 그래 사전 투표는 조작한다고 하니까 네. 뭐 DMR은 아마 당일 투표가 낫지인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었고 사전 투표 조작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랑 또 다른 젊은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근데 투표는 당일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사전 투표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일반적인 뭔가 그런 시민의 시선에서 봐도 예. 좀 사전 투표에 대한 회의 그리고 뭐 본 투표를 더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오는지 이례적이라고 하는 자, 지금요. 좀 의문입니다. 그 높은 투표율 가운데 예, 예. 하나가 예. 해외에서 한 투표인데 80%다 넘었어요. 해외에서요? 네, 해외에서. 아,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예.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 얘기가 네. 자기는 해외 나가 있으면서 투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인이 있었어. 보니까 86%, 85% 그러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다. 그럼 시드니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다. 했을 경우 그날 가서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네. 미리 투표를 하겠다라고 예약해놨던 사람들 중에 85%가 왔고 83%가 왔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투표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 10% 이쪽 저쪽이라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 투표하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네. 그 가운데 85%가 왔다. 83%가 왔다. 이런 얘기. 그럼 또 전혀 다른 말이 자, 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선관위 저 가족회사 직원들께서 전 세계에서 제외 국민 투표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관리 감독하러 다녀와야 되겠다 하면서 또 여행을 떠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여행 떠날 수 있는 그 명분, 한 목적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마치 살고 있는 제외 교포들 85%가 나와서 하는 것처럼 뻥을 튀기는 거지. 사실은 10% 남짓한 사람들 가운데 네. 그 중에서 한 85%가 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볼 땐 10%도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선관위 애들이. 저것들이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 있잖아. 야, 선관위, 니네 직원들 중에 이화여자대학 나온 엘리트 직원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숙명여대 정도 나온 양교가 여자대학 명문이니까 없어. 아마 있으면 그게 아마 이상한 정말 천연기념물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조혜주 같은 애들, 이전에 그 뭐 사무총장도 하고 뭐 중앙위원 하고 그랬던 건데. 뭐 보면 뭐 지방에서 학교 나왔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뭐야 무슨 방통대 나왔거나 뭐 이런 출신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석사나 박사 이런 걸 할 때 좀 이름 있는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신분 탈색하는 거예요. 학력 탈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빈이가 지금 사무총장가 있잖아요. 서울법대 출신의 사무총장이 처음이야. 거기다가 판사했던 고시를 붙은 자로서도 처음이고.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63년대 선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요. 이렇게
긴 세월을 오면서 했던 거랑 뭐가 있다? 저자들이 보고 배운 거는 도둑질하고 위조하고 불법으로 조작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역대 간부님들이 학벌이 후져. 지 스스로가 열등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국회의원이나 무슨 시도지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애들의 지령을 받아서 민주당 애들이 뭐 문희상이나 원혜영이 이런 것들이 그때 우리 조사해봤잖아요. 응? 그런 애들이 지금 이 참정권 확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부재자 투표를 갖다가 말을 근사하게 지금 사전 투표자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기를 쳐왔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 유튜버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실 보도를 하는 유튜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각성이 되고 계몽이 된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는데 기여를 해준 유튜버들, 그다음에 그 유튜버들을 갖다가 아주 악랄하게 틀어막는 유튜브 코리아, 둘이 너무 상극인데 아마 유튜브 코리아도 얼마 안 돼 갖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구글, 혹은 뭐 애플, 혹은 뭐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무참하게 아마 요즘에 이제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구글 코리아 역시 구글 코리아를 지금 하고, 유튜브 코리아도 하고 있잖아요. 구글 코리아가. 아마 이분들도 아마 조만간에 금융치료 내지는 아마 혹독한 시련을 맞을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6천여 명을 갖다 감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직장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구글 코리아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연대 광고 붙는 거 막지 마시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내가 하는 공작관 TV도 좀 광고 풀어줘봐. 아니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8, 9천 달러 정도 붙으면은 좀 내가 여기 대한연대 기부도 하고 좀 할 텐데 나오고, 그쵸. 나한테 1센트도 안 붙거든 지금. 그러니까 대한연대 거 보면서 경계들 하겠지. 최수영 원장이 오늘은 또 무슨 악담을 할까 해가지고. 근데 저 구글 코리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안 살면 있죠. 망가지는 꼴을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거예요. 며칠 후에. 누구? 이재명이 사례를 보면서 부정직하고 비열하게 이렇게 악랄하게 못되게 살면은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로 내 당대에서 당하는구나 이걸 느낄 거야.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김문수가 이긴다라고 확정적으로 저처럼 얘기하는 데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겁이 나서. 그렇죠. 근데 나는 된다고 믿는다니까. 사전선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본투표를 하는 분들이 이게 이거 어차피 제대로 된 선거 아니니까 망설이시는 것보다 그냥 그런 상황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할 준비는 마음속으로 하고 있대. 일단은 본투표 날에는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수 후보님이 그 얘기를 사전투표라는 얘기는 도무지 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국내에 없거나 내지는 그날이 출산 예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차피 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게 하실 분들은 와서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원래 본투표를 안 하고 사전투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시 공휴일 지정되어 있는데 그날 놀러 갈 생각들 마시고 다들 당일 본투표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찍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 혹시 내가 찍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아니라 내가 찍으면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